정규제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민족들의 갈등하는 이 동북아의 뒷골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를 갔다 오고 또 그 하루 전에 그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파하고 독도를 갔다 오는 것이 이제 교도통신 등 이제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원래 보도 통제가 엠바고가 있었던 건데, 일본 기자들이 그걸 깼어요. 자기들은 엠바고를 깨서라도 먼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급성을 느꼈겠죠. 기자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일본 특파원이지만은 일본인이기 이전에 기자여야 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교도통신인가요? 아마 일본 기자 이거 청와대 엠바고를 깨고 먼저 보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자는 놀라서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느꼈던 것 같은데 참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엊그제인가요? 그것도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센카쿠 첨각이라고 일본 애들은 한자로 써서 읽고 중국 애들은 조대 랴오이다오라고 이제 부르는 센카쿠 열도에서 이제 원래 중국, 홍콩, 대만 친구들이 각자 가기로 했는데 중국은 대만도 못 가게 하고 중국도 못 가게 하고 홍콩 애들이 7명이 이제 센카쿠 열도에 상륙을 하고 일본이 가서 이제 순시선들이 가서 체포를 하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지금 동부가 얼마 전에는 이제 남중국해였습니다. 동중국해였어요. 그 동중국해의 동진하해에 이제 필리핀, 베트남, 대만, 중국이 관련된 이제 영토 분쟁이 굉장히 또 치열했죠. 그래서 기어이 이제 미국이 나서서 조용히 해. 현 상태에서 봉합해라. 하고 이제 좀 조용해지자마자 한 일주일, 열흘여 만에 동북아에서 대만, 독도, 또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든 이제 독도, 또 이제 센카쿠 열도에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고, 지난 봄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메드베제프가 꾸릴 열도를 방문했어요. 꾸릴 열도에는 뭐 군함까지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정도인데, 꾸릴 열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소련이 이제 일본을 점령하러 내려가다가 이제 멈춘 선인데, 그게 이제 꾸릴 열도는 그래서 러시아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냥 철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거고,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제가 거제도라고 며칠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거제도는 아닙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뭐, 이렇게 이제 서쪽에 하나, 제주도, 동쪽에 이제 울릉도, 독도. 이렇게 이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 우리 땅이다. 그걸 빼고 돌려주겠다 했다가 미국이 이제 꿀밤을 주니까 꿀밤을 주면서 협정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 부속도서를 돌려준다 이러다 보니까 야 독도는 빠진 거다. 그래서 우리 땅이다 하고 이제 일본 애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갑자기 동북아에서 이렇게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미국이 나타날 겁니다. 미국이 나타나서 이제 중국 꿀밤도 주고 다 꿀밤 주면서 야 조용히 해. 다 각자 집에 들어가. 하면 이제 경찰이 나타나서 각자 집에 들어가 하면 이제 각자 집에 들어가서 또 평화로운 시기를 또 보내겠죠. 이때까지 그래 왔거든요. 이번에 동중국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 동부가 센카쿠 열도와 센카쿠 열도는 지도로 보면 이렇게 일본 섬이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데 그 센카쿠 열도와 독도 문제를 놓고 이제 한중일 삼국이 마치 축구처럼 물고 물리는 이제
해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해법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세계 경찰국가가 정리정돈을 하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죠. 주먹이라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국가 간 주먹은 전쟁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8월 17일자, 내일이라기보다는 8월 17일,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사설 2개입니다. 제 얘기를 하다 이렇게, 동북아 삼류 정치가 민족주의 갈등 불질렀다. 삼류 정치. 이 삼류 정치의 실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목입니다. 다나카시, 천황은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요 밑에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헌법 1조에 일본 천황은 일본국 상징이면서 일본국 및 통합의 상징이다. 일본 헌법 1조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일본국의 상징이면서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아마도 적어도 이 문장은 이 영국의 입헌 군주제, 대부분의 입헌 군주제에서 영국의 상징이며 영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뺏긴 것 같은데 일본 천황의 지혜는 조금 독특합니다. 일본 천황이 67년 전 메가더에게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메가더가 이제 일본에 와서 주둔군 사령관을 하면서 이제 천황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히로히토 천황이 이제 돋보기 안경을 쓰고 키가 아주 너무도 작아서 메가더하고 같이 서 있는 사진이 보면 참 같은 동양인으로서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쪽팔려요. 너무 왜소하고 안경쓴 마치 참 누가 보더라도 원숭이 같은 얼굴로 참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메가더 옆에 이렇게 끄부정하게 서 있는 장면을 보면 참 짜증나죠. 그렇게 해서 일본 천황이 일본 국민들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일본 천황은 일본 국민들에게 지금도 인간이 아닙니다. 현인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일본 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독립유공자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발언하자마자 일본 총리 노다 요시히코 유가입니다. 국내청 장관. 이 국내청 장관이 이제 왕실 일을 보는데 일본 왕의 방한은 100년 이상 멀어졌다. 영원히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폭언 산케이 신문. 산케이는 아주 거구를 자처한 신문이니까 요미우리 무책임한 언동. 그 다음 아사히 품격을 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런 식으로 이제 토를 달았습니다. 일본 천황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일본은 딱 하나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황입니다. 우리 천황이죠. 일본에는 천황이라고 그래요. 현인신으로 보는 정교일치 신정사회 정우군이다.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도 신사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야스쿠니 신사로 알고 있는 그 신사. 많이 결혼식을 많이 해요.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신사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적도 있고 그런데요. 신사는 종교시설입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가 신사에 대해서 따지면 종교시설이 아닌 것처럼 변명하기 아주 급급해요. 그냥 우리의 생활 습관일 뿐이야. 이제 이런 식이죠. 신사라는 게 무슨 교리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저 간단한 기도 정도 외우는 하나의 생활 습관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의 설명인데,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이죠. 그 일본 애들이 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느냐.
일본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신사에 가고 죽어서 절에 간다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하냐? 신사 중에 신사인 소위 신사는 가면 죽은 이제 귀신을 모시죠. 신사에 가면 죽은 귀신들을 많이 모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꼭 이제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 샤머니즘도 보면 왜 비명의 횡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말해 신주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남이 장군을 모시는 무당도 있고, 최영 장군을 모시는 무당도 있고, 뭐 정몽주를 모시는 무당도 있고, 소위 역사의 비명 행사했던 뭔가 민중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을 만한 패배자들의 패배자들이 숭상하는 사람. 이게 이제 소위 무당들이 이제 해원굿을 할 때 이제 몸주로 모시는 것들이 이제 로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현실에서 박해받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맞아, 저렇게 위대한 분들도 역사의 패배자가 되고 죽었어 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신사에 가면 전부 죽은 귀신들을 이제 모시죠. 살아있는 귀신이 누구냐? 그게 천왕인 겁니다. 살아있는 귀신이 천왕인 거예요. 정규제 TV에서 살아있는 귀신을 천왕이라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또 극우분자들이 또 쫓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인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가드 옆에 히로히토 천왕이 아주 왜소한 몸을 하고 안경을 돋보기를 끼고 원숭이 얼굴처럼 해서 나타났을 때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경악을 했던 겁니다. 왜? 인간 메가드 옆에 있으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어떤 노인이 하나 이 양복을 입고 서 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 히로히토는 인간이다고 선언이 되었어요. 천황은 인간으로 선언이 된 게 메가드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천황은 현인신이기 때문에 천황은 일종의 금기어죠. 그래서 천황에 대해서 MB가 언급한 것 자체는, 저는 MB가 천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일시적인 기분을 만족시켜 줄지는 몰라도 양국관계에 전혀 어떤 생산적인 해결책도 안 되고 도움도 되지 않죠. 뭐 큰 손실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어떤 배타적 태도를 더 강화하거나,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아주 MB가 마지막에 부적절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올 계획도 없는 왕을 올라면은 독립유공자들한테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들 짜증은 나죠. 근데 그 짜증이라는 게 단순하게 인간 천황에 대한 짜증이 아니고 현인신이고 일본 사람들과 영혼을 같이 쉐어하고 있는 일본 사람 전부가 천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신적 존재의 부품처럼 인식이 되는 집단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개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집단의식이.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일본 사람 전부가 하나의 큰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일계 해서 이제 고대 천황부터 천황이 단 한 번도 혈통이 무너진 적이 없듯이 일본 민족은 영원하리라. 뭐 일본 민족은 선민이다. 말하자면 신의 자식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도 천황이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헌법 제1조에 이런 있지만 헌법 제1조에 사람이 나오는 거는 북한의 김일성이 정도죠. 김일성이는 뭐 이 북한 헌법 전문에 13번이나 나옵니다. 그 북한은 무슨 인민의 국가도 아니고 아무 국가도 아니에요. 그냥 김일성의 국가고 김일성이 만들었고 김일성이 신이고 자난 헌법 전문에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온다니까. 이거 뭐 예수보다 더하죠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요. 주기도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퀴즈도 하고 그런데요. 김 PD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리 빛나시며 그 나라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서 오늘 아니 우리에게 너희 주시고 뭐 쭉 있는데 북한헌법에 이제 전문에 김일성이란 말이 13번 나온다. 일본 헌법 제1조에 천황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죠. 근데 천황은 일본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퀴즈, 돌발 퀴즈입니다. 천황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김 PD. 천황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일본 국적을 천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국적을 가진 것은 일본 국민만 국적을 갖는 겁니다. 천황은 일본 국민이 아니에요. 일본 국민하고 동격이 아닌 겁니다. 그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일본 국민 전부에 맞먹는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 거지 국민이 아니에요.